매장량 17억 톤, 아시아 최대의 노천 철광산입니다. 여기서 직선거리로 3km 떨어진 중국 난핑 세관까지 중국 트럭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我们这有，我们也拉呀。啊，那茅山那你们也拉？啊， 난핑 세관 앞에는 철광석을 운반할 철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해의 접경 도시 단둥항. 항만 야적장에는 시커먼 무연탄 더미가 가득합니다. 국제 제재 등으로 활로가 막혀버려 북한의 자원은 싼 값에 중국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협력을 할 만한 두 분야가 자원밖에 없습니다. (7천조 원어치가 넘는다는 북한의 지하자원. 우리 민족이 자손 대대로 함께 나눠 써야 할 유산인데 중국 차지가 되는 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중국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북한 함경북도 나진선봉 경제특구입니다. 북한이 일본 언론에 처음 공개한 나진 시내는 곳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섰고 중국어 안내문이 붙은 호텔에는 카지노도 생겼습니다. 나진항 일본 부두에 50년 사용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향후 동해 진출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될 나선 특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야선지구는 중국하고 조선 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게 됐어요. 공동관리위원회 사무청사가 내년에 10,000평방짜리 사무청사가 중국에서 돈 대고 집져요.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석유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소는 나진항에서 내륙으로 4-5km 떨어진 지점. 유전의 규모나 매장량 등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 관련 경제 정보를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중국 선양 주재 코트라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나진선봉은 온쇼에서 지금 석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탐사. 나진선봉의 온쇼와 쪽 유전 개발인데요. 그게 연간 한 100만 톤 정도 개발하는 걸로 돼 있고 예상되는 생산량이 100만 톤이라면 원유로 환산한 북한의 연간 에너지 수요량 500만 톤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미 석유 탐사 작업은 끝났고 중국 석유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투자 시기만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기업까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미국을 위시로 한 여러 가지 그 원유 개발 기술진들이 다 탐사를 했고 그리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 석화, 사이노펙 같은 데서 40억 위안을 투자를 하는 걸로 지금 뭐 MOU를 맺은 상태고요. 생산된 석유는 미국 기업이 25%, 중국과 북한이 나머지를 반반씩 나누어 갖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북한에서 석유 탐사가 이루어진 곳은
크게 4군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해 쪽 서한만 분지와 평양 근처 안주 분지, 그리고 동해 쪽에 동한만 분지와 회령 분지입니다. 특히 지난 98년 이른바 소떼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평양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북측 주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북평 시내가 길 보고 또 위에 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만큼 서한만 지역은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아 탐사가 이뤄져 왔던 곳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제 탐사한 회사들이 대개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외국 업체들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자본력이 이제 낮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긴 시간을 이제 탐사에 자본을 집어넣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탐사를 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많죠. 낮은 선봉 지역이 속한 회령 분지도 지난 2001년에 싱가포르 기업이 탐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적 분지가 있으면은 일단은 뭐 모든 석유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찔러보는데 벌써 7, 80년대 그쪽 지역도 그러니까 한번 꼭 지나간 대상 중에 크고 작은 서방계 석유 회사들이 그 이후에 다 훑고 지나갔어요. 가능성 높았던 서한만 지역보다 먼저 나선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다소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이제 중소규모 업체들만이 북한 그 유전 개발에 참여를 했는데 신호팽만 해도 국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북한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래도 유전에서 그 석유가 생성될 확률이 비교적 높으니까 투자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중국은 이 지역 유전 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전 개발 기술은 물론 자금이 부족한 북한으로선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고, 중국 역시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의 석유 자원을 일찌감치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5개 정도 더 온시와 쪽, 옵시와 쪽 포함해서 개발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쪽에서. 낮은 지역의 원유 개발 지역으로 좋은 점은 뭐 회력이라든가 이런 지역적으로 가까운데 그 공업단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중국의 북한 자원에 대한 욕심은 석유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무산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언덕을 중국 당국이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호암 유람구. 안내문에는 강 건너편 무산이 아시아 최대의 노천 철광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산시 뒤쪽에 버티고선 거대한 산자락에서 시작되는 협곡을 따라 노천 철광산이 시작됩니다. 위성에서 보면 산 등성이를 따라 굽이굽이 파헤쳐진 채광장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계곡적으로 내려오다 보면 2개의 선광장, 즉 채굴한 철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풍미를 높이는 공장이 있는데 1공장은 500만 톤,
이 공장은 35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낡아 지난해 생산량은 130만 톤에 그쳤습니다. 矿山矿那个设备，还有它那个技术比较落后，它可能是过去60、70年代可能或者苏联的那些老的设备，它可能就是它的矿石品位比较高，储量也大。 취재팀은 북한 당국이 무산 광산에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바짝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 사이로 보이는 암석 더미와 돌멩이들이 바로 철광석입니다. 갱도를 파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노출된 철광석을 긁어 담으면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산의 철광석 매장량은 17억 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북한 전체 철광석 매장량은 43억 톤으로 세계 9위를 자랑합니다. 남한의 지난해 철광석 수입량이 5,600만 톤 정도였으니 남북한이 함께 써도 66년을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입니다. 이 알토란 같은 노다지 광산에 중국이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지린성 허룽시. 들판 한가운데 커다란 차고지가 나타납니다. 무산 광산의 철광석을 중국으로 실어 나르는 화물차 전용 차고지로 옌벤 천지그룹 소유입니다. 현재 무산 철광산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옌벤 천지그룹. 천지그룹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 무산 철광산에 4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你们的能过的车辆是哪个车都可以过呗？不是有固定的车，有多少台20来台吧， ？20来台，一般能拉多少啊？ 40几吨吧，45吨左右。 차고지에서 나오는 육중한 화물차를 따라가 봤습니다. 허룽시에서 40km 정도를 달리니 북중 국경 지역인 난핑 세관이 나타납니다. 이 세관 시설도 천지그룹에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세관 앞에 대기 중인 화물차도 모두 천지그룹 소속입니다. 난핑에서 북한의 무산까지는 직선 거리로 불과 3km. 화물차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북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你们不是在那边还自己有矿吗？我们这里有，我们也拉呀。啊，这帽山那你们也拉啊， 철광석 판매 대금 지불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북한과 천지그룹과의 공식적인 계약은 2008년 파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그룹이 무산광산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고 거래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南平那边有一个，他那个工厂就是朝鲜茂山过的矿本，在那边加工，把那个品位，他那个品位比较低，然后我们再加工品位。因为我们做易货贸易，可能他改进的话，我们可能是用他们的矿本，他用矿本换他想改造设备，就这么简单。 천지그룹 외에도 수도강철과 우쾅그룹 등 중국 기업 4-5곳이 북한 정부와 무산광산 투자권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이
모두 독점 개발권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관건 사업 경영하는 대로 일만 해라 이런데 조선에는 첫째는 관건을 줄 수 없어요. 나라 자원인데 이걸 관건을 줄 수 없다. 김성이 이미 이전에 제시를 해야 돼. 무산 철광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허룽에서 난핑으로 이어지는 철도 공사에서 잘 읽혀집니다. 난핑 세관 앞 들판에는 이미 철로가 만들어졌고 난핑 역사 건물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那个现在隧道有一段塌方了，但是现在是冬天，等明天开春了才重新开始。 허룽과 난핑 간 41.5km의 이 철도는 중국 철도부와 지린성이 11억 9천만 위안, 우리 돈 2,100억 원을 들여 지난해 말 착공했습니다. 착공한 지는 2년 되는데 그간에 중국 교통부에 교통부장이 별로 잡히는 바람에 좀 중지되다가 지금 시작했는데 내년 그저 5월달이면 개통이 될 겁니다. 이 철도는 향후 중국이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청진항까지 이어져 북중 경협의 주요 통로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철도의 직접적인 목적은 북한 무산 철광석의 중국 운송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그만 있어지면 그 무산에서 여기까지는 11km밖에 안 돼요. 이 남편까지. 그래서 그거에 그 철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유엔의 경제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북한 입장에선 사실 철광석을 헐값에라도 내다 팔 수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아주 편향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북한도 굉장히 손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한테 북한이 수출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국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손해가 많은 거죠. 취재팀은 북한 합영투자위원회가 지난 5월 작성한 무산 철광산 개발 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여섯 개로 나뉘어 있는 무산 철광산 중 제2광구를 개발하며 지분은 북한이 49%, 중국 기업이 51%를 갖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계약의 주체는 중국 기업이지만 한국 등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대북 제재의 완화 여부가 실제 투자의 관건입니다.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유엔 제재라든가 또 특히 이제 한국의 기업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이사 조치라든가 이런 게 이제 풀리면은 아마 바로 개발에 착수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압록강 하구에 자리 잡은 중국 단둥항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이라 그런지 북한 화물선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부둣가에는 대형 크레인들이 줄지어 늘어섰고 끝도 없이 펼쳐진 야적장에 시커먼 무연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야적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 석탄 더미가 여기저기 수북합니다. 여러 군데서 온 겁니까? 아니면 뭐? 이거 몽땅 조선일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한 30만 톤 되겠네요. 포항에서 많이 오고, 이제 덕천 탐험하고, 순천구 쪽에.
한중항은 물동량을 3억 톤까지 끌어올린다는 국가 전략 아래 계속 확장세에 있다고 합니다. 면적이 커지는 만큼 북한산 무연탄 수입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갱을 개발해서 석탄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70%가 광물자원. 해발 1000m가 넘는 그 가운데 절반을 무연탄이 차지할 만큼 단일 품목으로서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무연탄 수출량은 2010년에 비해 무려 140%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당시 북한 전체 생산량의 43.8%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중국에 있는 발전소, 화력발전소의 주 원료가 석탄이다 보니까 결국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석탄과 중국의 수요 공급의 이해가 맞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북한에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연탄이 전략물자로 간주돼 수출이 엄격히 통제돼 왔습니다. 북한 내부의 수요도 많은 상황에서 정책을 바꿔 석탄을 중국에 내다 판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경제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북한산 철광석과 마찬가지로 석탄 역시 가격을 놓고 다른 나라와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옆 나라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운송비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북한산 무연탄은 한때 국내 발전소에도 공급됐었습니다. 그 수입 무연탄 오픈했을 당시가 2007년 8년도였거든요. 입장을 하면은 북한산도 들어오고, 뭐 중국산도 들어오고, 베트남도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들어왔었죠. 예전엔 베트남 등 동남아나 호주에서 주로 수입했는데 북한산은 운송비 면에서 상대적으로 싼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봤을 때 북한산이 다른 참 똑같은 돈가로 봤을 때 물리나 이런 그런 비용들이 한 10에서 20%는 쌀 것이다. 이 때문에 2007년에 23만 6천 톤이던 북한 무연탄 수입량은 2009년에는 46만 8천 톤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이른바 오이사 조치가 취해지면서 북한 무연탄 수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기업이 북한에 개발해 놓은 항만 시설을 이용해 엉뚱하게 중국이 이득을 보는 경우까지 생겨났습니다. 남포하고 평양 간에 대한항이라고 있는 건 그 서평이라는 회사는 그거를 항구를 개발했더라고요. 그거를 한 1,000만 불 정도 이상 들여가지고 이제 그 석탄을 실을 수 있는 이제 부두를 만들. 2010년도에 그게 못 들어오게 되니까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는 중국이 그 서평이 만들어놓은 대한 그 항구를 통해 가지고 수출량이 350만 톤을 수출했답니다. 지난 10월 중순 아주 특별한 행사가 단둥에서 닷새 동안 펼쳐졌습니다. 북한 무역성과 중국 랴오닝성이 처음으로 주최한 대규모 경제무역 박람회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 경제 무역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계속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전통적인 조정 친선 관계 발전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에선 100개 기업 300여 명이 참가했고 중국 기업인 등 5천여 명이 박람회장을 다녀갔습니다. 북한 기업은 식료품과 화장품, 정밀 자동화 기기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특히 무연탄과 철광석 등 광물 자원을 소개하는 기업은 20여 개나 됐습니다. 중국 기업인들 역시 북한 광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중국의 강철 회사나 아니면 이제 그 발전 회사에서요 무연탄 그리고 철광석 원자재를 많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일 지금 관심 많은 거는 이제 그 주로는 이제 광산 자원 그러니까 이제 주로 무연탄 그리고 이제 철광석 자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조선하고 합작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조선에 오염이 적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광천수 합작해서 조선의 그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비를 투자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중국에 판매하는 거거든요. 북한은 국토의 80%의 광물 자원이 분포해 있고 유용한 광물도 200여 종에 달해 지하 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마그네사이트 등 8종은 매장량이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풍부하게 매장돼 있습니다. 마그네사이트는 매장량 30억 톤으로 세계 3위. 석탄과 아연은 각각 190억 톤과 10억 톤으로 세계 5위. 철광석은 43억 톤으로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동방의 엘도라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북한에는 적어도 개발 경제성이 있는 광물로 방금 말씀드린 8개 광물 외에도 한 20, 포함해서 한 20개 정도가 개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런 이제 북한의 이 개발 가능성 있는 이런 광물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잠재 가치를 계산해 보면 약 한 1경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남한의 한 24배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해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북한의 하병투자위원회가 지난 3월 흥미로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해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지난해 말 북한 전 국토의 지하 자원을 재탐사한 결과를 담은 문건입니다. 문건을 보면 철광석이 350억 톤, 마그네사이트가 75억 톤 새로 발견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존의 추정치보다 철광석은 약 9배, 마그네사이트도 2배 이상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주요 광물의 그 현존 가치가 이제 현 시가로 했을 때 이제 7천조에서 1경기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그게 한 4경 3천조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최근 각광받는 전략 광물인 희토류가 4,800만 톤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9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명 다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 인근 해안에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 어선을 붙잡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선장을 구속했습니다. 중국 곳곳에서 반일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급기야 희귀 광물인 히토류의 대일 수출을 중단했고 당시 히토류 가격은 10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일본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경제 보복을 우려해 구금했던 중국인 선장을 전격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자원 무기로 떠오른 히토류의 위력을 실감케 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97%를 차지할 만큼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히토류는 자연계에 흔하지 않고 매우 적게 존재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소 주기율표에 57번 란탄부터 71번 루티륨까지 17배의 원소를 히토류라 부릅니다. 히토류는 전기자동차와 IT 제품, 미사일 등 고도기술 분야의 핵심 소재로 사용돼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립니다. 배터리랄지 우리가 요새 뭐 핸드폰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없어서는 안 될 그거죠. 소재죠. 그다음에 뭐 자동차 브레이크 뭐 등등의 이 히토류가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북한 방송에서도 최근 들어 히토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프로그램을 자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발전된 나라로 돼서 히토류 원소를 전통적인 공업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고도기술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관건적인 원소로 주목하고 이에 국가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히토류 자원 쟁탈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중한 히토류 광물 자원이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북한에는 평안북도 정주시 근처 룡포 광산과 철산 광산을 중심으로 2천만 톤에 이르는 히토류가 매장돼 있고 경제적 가치는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한국광물자원공사에 히토류 샘플을 건네주면서 공동 개발하자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샘플 한 4개를 가져서 우리가 이거 가져왔는데 한번 분석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히토류를 풍미도 좋고 매장량도 우리가 조사할 수 있냐 그랬더니 풍미가 좋다 하면은 자기네 매장량 그 지역을 공개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탐사해봐라고 그랬어요. 북한이 건네준 샘플을 분석해 봤더니 광석 1톤에 포함되어 있는 히토류의 양, 즉 품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 건네받은 그 샘플이 중국보다는 한 2배, 미국보다는 한 0.5배,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는 한 3배 정도 품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북한 히토류의 품위는 10.9%로 광석 1톤에 10.9g이 들어있어 현재로선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무르익던 남북 공동 탐사의 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히토류의 전 세계 매장량은 1억 1천만 톤 정도. 중국이 그 가운데 50%를 차지해 매장량이 제일 많고 CIS, 독립국가연합과 미국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최근 들어 북한의 히토류까지 탐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계적인 히토류 생산 지역을 좀 독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적 목적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히토류 생산하는 지역도 독점 개발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오가지고 이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하고 철산광산에 있는 히토류 개발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도를 경축하는 인민군 열병식. 당을 중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저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북한의 새 젊은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첫 공개 육성 연설에서 강조한 것은 인민 생활의 향상이었습니다. 老百姓的生活作为一个很重要的方面去抓，如果稳定了老百姓的生活，就稳定了民心，这样对他巩固政权是非常有好处的。 아버지 김정일이 후원했던 강성대국 진입의 해가 다 저물어 가건만 북한 경제는 오히려 재정 위기와 초인플레이션 등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민생 경제가 파괴 직전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화폐 개혁으로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화폐 자본들이 많이 이제 고갈이 되고 당국에 빼앗기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물가 상승까지 극심해지니까 일반 주민들의 구매력이 심각하게 저하가 됐고 그래서 많은 빈민층이 지금 양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후대로 향하셨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우선 취한 조치는 비대해진 군부의 권한을 내각으로 이관해 당 중심 국가로 정상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조선반도의 최대 열점 수역인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선군 정치 15년 동안 군에 편중되었던 자원을 이제 인민경제 부분으로 이제 재분배하는 그런 차원에서 군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외화벌이 사업 독점권을 내각으로 이제 이관하는 조치가 이제 취해졌던 거죠.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에 그동안 군부가 맡고 있던 광물 수출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시급한데 북한이 가진 거라곤 지하자원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 당에 필요한 건 요구하려고 그 문제밖에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부터 도량 물밖에 없다는 게 도량은 강산이고 무량은 한국 같다는 게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그거잖아요. 중국 기업들이 북한 광물 자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부터입니다. 중국과 인접한 양강도 해산 동광산은 중국 완샹그룹이 합작 투자해 폐광으로 방치된 광산을 2년 만에 정상화시켰습니다. 중국 최대 광물 수입 회사인 우쾅그룹은 무연탄 매장지인 평안북도 용등 탄광에 합작 투자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아연과 금광산에도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500대 기업가 협의회가 북한 투자 개발 기금을 조성해 자원 탐사와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현재는 주로 무연탄 위주로 중국이 북한에서 채굴 해가지고 가져오지만 점차적으로는 이 아연계라든지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가치 있는 마그네사이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 비중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광물의 양도 최근 3년간 해마다 배 가까이 늘어나 지난해에는 16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북한의 광물 자원은 사실상 남북한의 공동 자산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북한 자원 독식은 일종의 국부 유출이며 우리에게도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그 개발권을 예를 들어서 뭐 10억 불에 확보를 했다. 그러면 중국이 남북관계 좋아져서 남한이 확보하려고 그러면 그걸 2배, 3배로 더 비싼 가격으로 우리한테 되팔면 그만큼 기업의 경제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강산을 중국이 선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매장량도 딱 적고 품위도 나쁜 그런 계륵 같은 그런 강산만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그리 극단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난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14선언 제5항에서 자원 개발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명시했었던 것도 이 같은 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북이 통일이 됐을 때 거기에 엄청난 통일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통일 비용을 메꿀 수 있는 게 사실은 북한의 지하 자원입니다. 현재 이러한 지하 자원이 중국에 대거 넘어감으로써 사실은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반쪽짜리 통일로 전락될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도 지난 2004년부터 북한과 지하자원 공동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 첫 결실은 황해남도 정촌의 흑연광산 사업. 남북이 각각 500만 달러씩 분담해 매장량 635만 톤의 흑연광산을 개발했고 해마다 1,800톤을 남측이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쳐 850톤을 들여온 뒤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중단됐습니다. 지난 2007년엔 남측이 8천만 달러어치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의 지하자원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이 공동으로 세 차례 조사를 벌인 곳이 대표적인 광산 지역인 함경남도 단천입니다. 단천 지역은 약 37개에 해당되는 대단히 많은 광산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그 중에는 세계적 규모의 광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검덕 아연 광산, 대흥 마그네사이트 광산, 용양 마그네사이트 광산 등 대흥 광산엔 8억 2천만 톤, 용양 광산엔 7억 7천만 톤 등 북한에 매장된 마그네사이트는 60억 톤으로 세계 3위를 자랑합니다. 또 검덕 광산은 북한 최대의 아연 광산으로 2억 7천만 톤이 매장돼 있습니다. 마그네사이트는 제철 제강 산업에서 쓰이는 내화물 재료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 원료입니다. 마그네사이트 또한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마그네사이트가 대단히 풍부하고 품질 면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으뜸간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단천 지역은 근처에 단천항과 김책항 등 항구가 있고 해안선을 잇는 44km의 평라선과 광업 벨트를 잇는 90km 구간의 금골선 등
2개의 철도가 있습니다. 또 근처에 허천강 발전소가 4개나 있어 산업 인프라는 그 어느 지역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다만 시설이 낡아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철도 또한 차량 설비가 매우 노후돼 있고 그다음에 선로도 노후돼서 원활한 표종 속도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남북 협력 관계를 통해서 혹은 투자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인프라 쪽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나 단천 개발 사업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단천항은 중국 자본을 받아들여 부두와 방파제를 재정비하고 성대한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지하자원 수출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를 챙기려니 돈이 필요한데 유엔 경제 제재나 경색된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분리를 좀 했으면 하겠다. 많이 하는 거 하더라도 민간이 하는 것까지 이렇게 막아서는 이게 앞으로 경제 발전이라든가 국방 경제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자원을 다 뺏기고 중국한테 다 넘겨주고 우리가 또 사와야 될 이런 입장이 될지 모르니까. 북한의 지하자원은 결국 자손 대대로 후손에 물려줘야 할 민족 공동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